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는 마크라고 편하게 부르시면 될 것 같고, 요 사진은 이제 우리가 갈 때예요. 이번에 칸이에요, 칸. 깠는데, 깐 해변이 너무 예쁘거든요. 여기가 여러분 요 자리 똑같은 데서 사진을 찍고 차를 마실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제가 이 인솔을 하기 위해서 또 제가 크루즈 전문 자격증, 해외 인솔 자격증도 이번에 땄어요, 다. 자, 우리가 요번에 이제 가는 분들이거든요. 이렇게 가는 분들인데, 이제 2명당 크루즈 룸 번호고요. 전체 인원은 25명이 갑니다. 이제 우리가 가는 여행은 이제 일반 패키지 여행과 틀리거든요. 이제 좀 자유여행 스타일이 많아요. 근데 이제 자유여행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돈이 많이 들잖아요. 사실 여행은 자유여행이 좋아요. 근데 자유여행 가면 잘 모르니까 제일 좋은 여행은 사설 가이드를 붙인 자유 제일 좋죠. 근데 너무 가격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패키지 가는데 패키지 재미없고. 그래서 그 가운데 섞여서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이번에 여행 가시면 자유롭게 다 행동하실 거예요. 전부 다 최대한. 그런데 이 여행을 이제 도와줄 가이드가 옆에 여러분 도우면서 이제 자유여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유여행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질서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구분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6조로 이렇게 있습니다. 혼자 다니시는데 여러분이 혼자 막 다녀버리면 저희가 이거를 어떻게 통제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조를 만든 거죠. 그래서 가능한 조별로 다니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사를 할 때도 조별로 하는 거죠. 그래서 1조, 2조, 3조, 4조, 5조, 6조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조별로 파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를 세는데 한 사람의 숫자 세면은 1시간 내내 숫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별로 할 거고 식사를 할 때도 조별로 하시고 조별로 앉으시고 대부분 조별로 합니다. 그래서 각 조별로 조장이 있어요. 이렇게 1조는 희정님, 2조는 서유진님, 3조는 김순자님, 4조는 이윤숙님, 5조는 상민님, 6조는 조엔 이렇게 조장이 있습니다. 조별로 우리가 이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정이거든요. 자, 6월 8일 날 우리가 인천에서 출발을 합니다. 12시 45분 비행기 타고 이제 바르셀로나에 그날 시차가 틀리니까 저녁에 도착을 해요. 시차가 7시간이거든요. 도착하게 되면 호텔을 바로 갑니다. 그럼 이제 피곤하니까 바로 이제 잠을 자겠죠. 6월 9일 날 이제 바르셀로나 이제 종일 투어를 합니다. 투어를 하고 그 다음 날 이제 10일 날 크루즈 승선을 해요. 크루즈를 타죠. 그래서 우리가 바르셀로나는 이제 여러분 목요일 날 밤에도 호텔이 바로 근처에 있거든요. 돌아다닐 수 있겠죠. 그건 알아서 하시면 돼요. 조별로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전체 투어는 우리 9일 날 아침에 버스를 불러가지고 이제 전체 시내라든가 유명한 데를 우리가 투어를 할 겁니다. 이제 그 다음 날 우리가 10일 날 이제 아침에 크루즈를 타는데 보통 일반적인 패키지 여행은 이렇게 이틀을 안 자요. 밤에 도착해서 그 다음날 보통 크루즈를 타요. 그 다음날 아침에 잠깐 다른 데를 구경하고 크루즈를 타요. 오후에. 우리는 크루즈를 오후에 타지 않고 꼭 아침에 탄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크루즈가 너무 큰데 저녁에 타잖아요. 그럼 정신이 없어요. 즐길 수가 없다는 거죠. 크루즈를 우리가 6월 10일 아침에 타면은 이제 점심을 거기서 우리가 할 건데 그러면 크루즈 투어를 해요. 이 크루즈가 뭐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빨리 타서 이제 이걸 적응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배를 우리가 빨리 타거든요. 그래서 크루즈 여행은 배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 착각은 하는데 일반 여행과 같아요. 우리가 일반 여행이 어떻게 하죠? 호텔에서 아침에 나와서 여행하고 호텔 들어오잖아요. 똑같아요. 크루즈도 아침에 이제 잠을 잤으니까 그 다음날 여행을 가는 거예요. 그럼 아침에 깐느에 도착하거든요. 그럼 깐느 여행을 하고 저녁 7시 반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매일매일 여행을 하기 때문에 크루즈를 생활할 시간이 없어요. 솔직히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첫날 크루즈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낮에는 여행을 하고 저녁에는 크루즈 생활을 하는 거예요. 크루즈를 즐기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똑같은 시간을 가지고 여행을 많이 하고 즐기고 이걸 다 할 수가 있죠. 왜 그러냐면 일반 유럽 여행은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깐느, 제누아, 라스펠자, 이 로마, 팔마 이렇게 여행을 하려면 20일 걸려요. 이 여행을 우리가 크루즈 여행이 아니고 일반 육지 여행을 하게 되면 시간이 20일 필요합니다. 이동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크루즈 여행의 가장 큰 장점은 가장 짧은 시간에 피곤하지 않게 가장 많은 곳을 여행할 수 있는 방법이 크루즈 여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배를 고른 이유는 배도 좋지만은 코스가 너무 좋아요. 유럽에서 정말 진짜 아름다운 데만 골라 있는 코스예요. 칸을 가고요. 일반적으로 한국 사람이 칸을 가보신 분이 거의 없을걸요? 여기 계신 분이 칸 가보신 분 있나요? 왜냐면 패키지 여행은 칸 가기 어려워요. 대부분 파리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이태리, 로마라든가 큰 데만 가거든요.
구석구석을 가면 시간이 많이 걸려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여행을 못 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 이번에 가는 코스는 사실 바르셀로나 로마 빼고는 일반 사람들이 거의 안 가본 코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데들이 너무너무 아름답거든. 진짜 최고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까는 가고 그다음 날은 제노바를 가고요. 제노바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다음에 라스페르지아, 이게 진짜 멋진 건데 치킨테레인데 여기는 진짜 가본 사람 진짜 없거든요. 여기를 가고요. 그다음 날 로마를 갑니다. 로마를 구경하고 그다음에 이 팔마섬이거든요. 이게 여기는 유럽 스페인과 파리 사람들이, 프랑스 사람들이 신혼여행지. 그러니까 일반 패키지에 갈 리가 없겠죠. 여기서 우리가 수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수영복을 다 준비했어요. 여기 비치에서 많은 신혼여행 부부들이 와서 수영하는데 좀 이따 제가 보여드릴게요. 수영을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하실 분 하시고 안 하신 분 안 하시고 하시는 건데 어쨌든 간에 배에서 노는 수 있는 시간은 딱 하루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여행을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빠요. 좀 바쁩니다. 그래서 사실 크루즈를 휴식이 하루만 있어요. 제일 좋은 건 뭐냐면 크루즈의 가장 좋은 건 이틀 여행하고 하루 쉬고 이틀, 이게 제일 좋아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여행이 어떻게 진행인지 볼게요. 자, 일단은 6월 8일 목요일 날 9시 45분에 우리가 집합합니다. 3시간 전입니다. 인천공 집합하고요. 아시아나 타고 가죠. 직항 타고 가죠. 자, 필요한 서류는 여권, 항공 티켓은 전부 다 카톡에다 보내드렸죠. 프린트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가져오시면 됩니다. 카톡 그냥 보여주면 됩니다. 여러분 그 좌석은 제가 지정을 해드릴 거예요. 들어가서 다 같은 일행끼리 해드릴 거고, 그다음에 크루즈 보딩 티켓은 저희가 준비할 겁니다. 준비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캐리어를 여러분이 좀 잘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일단은 수화물이 25kg입니다. 붙이는 거 25kg면 충분하죠. 거의 충분합니다. 그다음에 기내에는 뭐 이렇게 백팩이 10kg 이내, 그다음에 핸드폰, 배터리는 기내 가방에, 그다음에 100ml 이상 화장품은 수화물에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자료는 오늘 끝나고 나면 제가 다시 보내드릴 거거든요. 예, 보내드릴 거니까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첫날 볼게요. 첫날 잠깐 말씀드린 45 도착하고요. 그러면 7시 10분에 바르셀로나 공항에 도착합니다. 그러면 이제 버스를 타고 호텔에 가면 한 9시 될 것 같아요. 9시. 그럼 체크인하는 게 9시 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거의 그날은 가는 거죠. 이제 배고프신 분들 그 근처에서 식사한다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텔은 우리가 바르셀로나에 있는 노보테 시티인데 4성급입니다. 그래서 좀 제가 고른 건데 8.6 정도 좀 깨끗한 데로 이왕이면 좀 골랐어요.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날 우리가 이제 바르셀로나 투어를 하겠죠. 여기 호텔이거든요. 성가족 가우디 성당. 사실 우리가 바르셀로나는 사실 이제 가우디의 정말 도시 아닙니까? 그래서 가우디에 관련된 여행을 하는 건데, 성가족 성당, 그다음에 구엘 공원, 이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한 3시간 정도, 2시간 쭉 보는데, 그래서 많이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성가족 성당, 구엘 공원, 그다음에 시내 투어, 람블라 거리 가장 시내 도심, 이렇게 하면 하루 정도가 갈 것 같아요. 요번에 특징은 다 버스 타고 다닐 거예요. 편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최대한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기획했거든요. 그래서 버스 타고 다닐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점심은 같이 식사할 겁니다. 그래서 스페인식으로 같이 할 거고요. 저녁은 각자 하는 걸로 할게요. 구경 다 했으니까 이제 먹고 싶은 데서 각자 조별로 탱고 볼 사람 탱고 보시고, 그건 그 이후 시간은 자유시간입니다. 그래서 한 6시 정도에 끝날 수 있도록 투어는 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진행할게요. 여러분이 볼 때입니다. 이제 성곽. 이제 여기 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4번 가봤는데 지금까지. 처음 가보신 분들은 아마 입이 벌어질 거예요. 와, 저런 게 있나 세상에. 바르셀로나 투어 준비할 때 사실은 돈을 좀 많이 이번에 들였어요. 그래서 한국 가이드도 있고 현지 가이드도 다 있습니다. 2명 다. 그래서 이 성당 들어가서 그 가이드가 전부 다 여러분 마이크로 전부 다 이렇게 설명을 할 거예요. 전부 다. 여러분이 설명 들으실 분 들으면서 전부 다 할 수 있도록 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구엘공원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데인데 가우디의 건축물 중에서 이 2군데가 갈 겁니다. 여기 들어가면 입장료 이런 거 다 이제 다 끌어놨고 표를 다 이미 예약해놨고 여러분 편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다 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람블라 거리죠. 시내. 이쪽에서 우리가 식사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이제 하고 그 다음날 이제 우리 호텔 체크아웃 한 다음에 이제 우리가 크루즈를 타죠. 크루즈는 가까워요. 그러니까 바르셀로나 좋은 게 뭐냐면 가장 가까워요. 시간을 잘 아끼는데 20분만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버스를. 자, 점심은 우리가 크루즈를 탄 다음에 할 거예요. 크루즈 안에서 할 겁니다. 그래서 식사하고 나면 이제 크루즈 시설을 우리가 이제 30, 20 몇 명이 한꺼번에 보면 힘들겠죠. 쪼르르 다니면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조별로 다니시면서
19층부터 5층까지 쭉 구경을 하시면 한 1시간이나 2시간 정도 구경하실 것 같아요. 구경하시고, 이 체크인이 이제 크루즈 11시 정도 탈 건데, 방은 가실 청소가 안 돼 있어요, 아직. 한 오후 2시 정도? 점심 먹고 구경하고 나면 오후 2시 정도 아마 방이 청소가 돼, 그때부터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호텔 가방, 이 가방 캐리어는 한 3시에서 5시 정도 옵니다. 크루즈 탈 때 똑같아요. 짐을 붙이거든요. 똑같거든요. 그래서 방으로 한 3시, 5시 정도 옵니다. 제가 여기 들어가면 이제 일정표 보고 이제 공지를 할 거예요. 오늘 뭐 저녁 식사는 어떻게 할 거다. 저녁 행사가 뭐뭐가 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카톡을 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거기에 이제 저희가 일정표를 공지하고 이제 저녁 먹고 공연 보고 이런 일정을 제가 공지합니다. 근데 카톡이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을 전부 다 로밍을 다 해가야 됩니다. 로밍이 안 되면 연락이 할 수가 없잖아요. 로밍 다 해오시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크루즈를 타게 되면 우리가 할 거는 수화물을 붙입니다. 딱 크루즈 가면은 짐을 붙여요. 큰 짐을 갖고 탈 수가 없어요. 힘들어요. 그래서 붙여요. 그럼 앞에 배로 걔네들이 방으로 갖다 놔요. 처음에 수화물을 이렇게 붙이고요. 그다음 체크인 합니다. 그럼 이런 키를 줍니다. 키를. 룸키를 주죠. 찜질방 가면은 키를 받으면 그걸로 뭐 다 열고 우리가 결제하잖아요. 그거 이 키로 모든 걸 다 합니다. 뭐 결제하는 다 합니다. 여러분 신분증입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를 하면 한 1시간, 1시간 반 정도 시간이 걸려요. 이제 우리가 이 배를 타게 되죠. MSC거든요. 정말 좋은 배인데 18층까지 있고 5,000명이 탑니다. 전 세계 가장 멋진 크루즈 10대 크루즈에 선정된 크루즈입니다. 10대 크루즈에. 우리가 크루즈 룸이에요. 이제 여러분이 스위트 발코니를 많이 예약하셨는데 다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침대가 있고요. 소파가 있고 이렇게 베란다가 있습니다. 그러면 베란다 딱 나가면 바다가 바로 보입니다. 해 뜨는 거 해지는 게 다 바로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분은 발코니, 어떤 분은 스위트를 했는데 차이가 뭐냐? 똑같아요. 근데 스위트가 한 평에서 한 평 방 정도 커요. 그리고 스위트는 아마 욕조가 있을 거예요, 아마. 발코니는 욕조가 아마 없거나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시면 인사이드, 오션뷰, 발코니, 스위트, 요트클럽 하나, 둘, 5개 등급이 있어요. 크루즈 룸이. 그러면 각 등급별로 또 이렇게 보면 또 이렇게 등급이 있어요. 그래서 거의 한 15개 정도 룸 등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예약한 건 뭐냐면 주니어 스위트 오레라 아니면 디럭스 오레라 이걸 많이 예약했습니다. 이쪽을. 자, 이쪽이 제일 비싸요. 요거는 요 가격의 2배라고 보시면 돼요. 이쪽은 요트클럽은 18층이 요트클럽 공간이 있어요. 요트클럽 아닌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기에 따로 식당과 따로 바와 따로 수영장이 있습니다. 사실은 나중에 저는 이걸 가고 싶어요. 요트클럽. 요 가면 엄청 좋습니다. 진짜 완전 대우받습니다. 프리패스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근데 우리가 요트클럽만 누구는 뭐 예약하고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요트클럽만 갈 사람만 모아서 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갈 거예요, 제가. 이걸 타야 돼요. 이걸 타야지만 진짜 내가 크루즈의 생활을 느낄 수가 있어요. 여기는 북적북적 되지가 않습니다. 조용하게 정말 진짜 근사하게 식사를 할 수 있고 우리가 수영장도 사람이 없어요. 수영장 사람 되게 많잖아요. 5,000명 타면 4,500명 수영장이 있는데 여긴 500명 있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헐렁하겠죠, 되게. 스파 같은 거 돈 다 안 내고요. 정말 엄청나게 멋진 데입니다. 근데 가격이 여기에 2배라고 보시면 돼요. 2배. 그래서 근데 우리는 여기 일단은 이 방을 우리가 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히 오레라 등급이 많은데 배를 탈 때 우선 배 먼저 타고 우선 내리는 거예요. 5,000명이 타기 때문에 순서가 있어요. 뭐 1번, 2번 이렇게 순서를 줘요. 몇 번 이렇게 한꺼번에 쫙 내리는 게 아니고 1번 그룹 오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오로라는 가장 우선이에요. 아무 때나 가서 이거 딱 보여주면 그냥 패스되거든요. 줄을 쓰지 않는 거죠. 오로라 아닌 거고. 근데 스위트는 전부 다 거의 다 오로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질문하더라고요. 나는 여기 더블인데 나는 이걸 저기로 할 수 없냐. 그러면 이걸 가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붙여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 그 룸 저기 오면 메이드가 오면은 이걸 떨어달라 하시면 이걸 분리시켜줍니다. 이 침대가 분리됩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그건 하세요. 원하시는 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20층까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기본적인 식당이 있고요. 식당에 일단 뷔페가 두 군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식사하는 데가 두 군데인데 뷔페가 있고 하나는 정차 식당. 그러니까 내가 우아하게 앉아서 서빙 받아서 먹을 수 있는 정차 식당이 있고요. 정차 식당 두 군데.
그다음에 뷔페,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골라 먹는 그런 게 뷔페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 점심, 저녁 두 개 다 오픈해요. 먹고 싶은데 가서 드시면 돼요. 나는 뷔페 가서 복잡해. 그러면 밑에 정자식당 가서 편하게 서빙 받으면서 식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어떻게 하냐면 아침은 뷔페에서 먹고 점심은 나가서 먹고 저녁은 보통 정차에서 먹습니다. 근데 정차에서 먹다가 질리면 정차 먹다가 메뉴가 마음에 안 들면 위로 올라가서 또 먹어도 됩니다. 하루에 한 번 먹는 건 없어요. 뭐 몇 번 먹어도 상관없고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돈을 내지 않습니다. 두 번 먹든 세 번 먹든 돈 내지 않습니다. 무조건 먹고 싶은 대로 드시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8층을 많이 갈 거예요. 8층이 큰 뷔페고 이쪽은 배 뒤쪽에 있는데 약간 좀 작은 뷔페예요. 근데 8층을 많이 갑니다. 많이 가고 우리는 6층을 갈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거는 돈 내는 식당입니다. 여기도 이제 돈을 내면서 또 식사를 할 수 있어요. 한 번 정도 여러분 우리가 한꺼번에 가지 않을 건데 돈 내면서 먹어볼까 하면 여기 가서 보통 한 40불 정도, 50불 정도 인당 식사하실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바입니다. 바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그 대부분 음료를 무료로 다 먹을 수 있는 티켓을 거의 많이 했거든요. 아닌 분 있고 있는 분인데 그걸 갖고 있으면 바에 가셔서 맥주, 칵테일 다 돈 안 내고 먹습니다. 무한대로 먹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바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 둘, 넷, 여섯, 여덟, 14개가 있어요. 각각 구석구석마다. 가보시면서 뭐 유럽사람 거기서 한잔 하면서 그냥 칵테일 마시면서 얘기 막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뭐 카드 게임 하고 막. 이런 바들이 있으니까 여러 바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특히 노는 데는 어디냐면 여기 7층이에요. 가라지 클럽을 갑니다. 여기가 이제 댄스를 배운다든가 많이 클럽인데 이 배는 약간 좀 시시하게 아주 젊은 사람들 좀 많이 탑니다. 그래서 가라지 클럽이 우리가 나이트 클럽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바가 있고요. 이번에 그 쌤이라는 친구가 가요. 우리가 예약을 했는데 그 친구도 여기를 예약했는데 근데 쌤이 우리 여행 친구 클럽의 그 살사 강사예요. 그래서 와요. 그래서 노실 분들 재밌게 노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시고 그다음에 엔터테인먼트입니다. 뭐 짚라인도 좀 있는데 뭐 수영장도 있고 있는데 짚라인은 돈을 내요. 이거 10불인가 그래요. 그다음에 나머지 돈 내는 거 없고 쭉 있는데 특히 우리가 많이 가는 건 여기입니다. 공연장. 매일 밤 공연이 있거든요. 두 번 있는데 이 공연장을 항상 보겠죠. 공연 돈 안 내니까. 그래서 그리고 여기 이제 아티리움 대광장이 뭐냐면 여기가 이제 가운데거든요. 여기서 행사를 많이 해요. 재미 게임이라든가 뭐 이런 뭐 예를 들면 가장 뭐 아름다운 여인 뽑기 막 이런 거 막 하거든요. 무슨 뭐 남성 뽑기 그러면 막 시상국이니까 막 이상한 별걸 막 해요. 막 이런 거 하거든요. 사람 막 구경 막 해요. 이렇게 되게 재밌는 뭐 이런 행사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스포츠 시설이 있고 어린이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첫날 우리가 배를 타면 요거를 보고 여기 이렇게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겠죠. 밥 먹으러 오라면 여기를 찾아와야 됩니다. 여기를 못 찾아오면 안 돼요. 공연 보러 오라는데 여기 찾아와야 되겠죠. 어디가 있는가.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한 데만 체크를 했어요. 지금 보시고 요게 이제 크루즈죠. 이런 시설 요게 이제 짚라인이네요. 이거를 돈 안 내고 타면 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줄을 너무 서니까. 그러니까 타고 싶은 사람만 타는 거죠. 이렇게 이게 좋은 게 슬라이드가 기가 막혀요. 이거 돈 안 냅니다. 슬라이드 있잖아요. 수영장 쫙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가 요런 게 이제 최근 배가 있어요. 최근 배들이 옛날 배들은 없고 최근 배가 이렇게 이제 재밌게. 그래서 나는 배에서 놀고 싶으신 분들은 기항질 안 가시면 돼요. 안 나가면 돼. 배에서 그냥 그때가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나는 배를 좀 더 놀고 싶으시면 기항질 안 나가. 아니 빨리 들어와서 사람이 없잖아요. 다 나갔으니까. 그러면 아내가 이제 한가하겠죠. 그때 이거 뭐 몇 번 타든지 뭐 이렇게 어쨌든 그러니까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안 나가잖아요. 애들은 안 나가요. 뭐하러 나가요? 보면 뭐 하자고요. 그죠? 배에서 노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이 하시고 싶은 분 하시면 됩니다. 배 안에 수영장이 5군데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골라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루에 일정표거든. 크루즈에 행사가 많이 있겠죠. 뭐 탁구대회도 하고 막 여러 가지가 있어요. 행사가 오늘 뭐 댄스 뭐 배우기 무슨 뭐 뽑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행사 일정표가 매일매일 와요. 매일 밤에 8시 정도에 와요. 내일 어떻게 행사가 됩니다. 이렇게 안내장이 옵니다. 그럼 저는 이제 그거를 보고 근데 그 안내장이 영어로 옵니다. 영어로 보시면 되고 그럼 저는 영어로 여러분이 보시면 너무 제가 편한데 못 보기 때문에 제가 그걸 다 해석해가지고 카톡에 올려줘요. 몇 시에 해가 뜨고
오늘은 그리고 이제 매일매일 뭐가 있냐면 드레스 코드가 있어요. 오늘의 드레스 코드 뭐 화이트. 그러면 그날 사람들이 다 화이트만 입고 다녀요. 나이트클럽 가면 다 화이트만 입고 있어. 식사 아니 오늘은 뭐 정복 이렇게 다 이렇게 드레스 코드가 있습니다. 여기다 안내장이 다 돼 있습니다. 자, 크루즈에서 그럼 할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이거 해 뜨고 해지기 우리가 동해안으로 우리가 왜 새벽에 갈 이유가 없겠죠. 그죠? 그냥 여러분이 침대에서 보면 바로 다 보이고 그냥 진짜 바다에서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거 볼 수 있겠지. 정말 제대로. 그다음에 조깅 운동하실 분 운동하실 시설 뭐 짐도 있고요. 조깅할 때 되게 많거든요. 조깅하실 때 여러분 운동하실 분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이 시간이 너무 좋은 것 같아. 우리가 6월 달에 가잖아요. 정말 저는 추천드리는 게 크루즈가 6월 달, 9월 달, 10월 달. 왜 그러냐면 약간 좀 날씨가 좀 약간 너무 덥진 않은데 약간 더운 느낌이 있어야 돼요. 안에서 밥 먹는 것보다 이렇게 바다를 이렇게 바로 보면서 이렇게 먹는 맛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추우면 안 돼. 다 실내에 있어요. 그래서 북적북적되지 않으면서 이런 여유를 좀 느낄 수가 정말 저는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식사하면서 지나가다 사람 구경하는 거죠. 먹으면서 아침에 특히 조식 먹으면서 사람 구경하는 거죠. 저렇구나. 이런 시간들을 여러분 가질 수 있고요. 한적하게 가질 수 있고요. 그다음에 크루즈 이런 특히 이제 수영장에 항상 이렇게 사람이 많이 있겠죠. 제 동생이랑 같이 간 건데 이런 시간들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수영장 앞에 항상 행사가 있어요. 이렇게 무슨 뭐 계속 시끄러워요. 막 뭐 뽑기 막 그럼 사람들 옆에서 구경하고 막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스포츠들 많습니다. 뭐 탁구 대회도 하고 뭐 축구 대회도 하고 막 대회도 해요. 막 세계에서 막 탁구 대회 하고 막 뭐 이태리 막 독일 한국 막 와가지고 그러면 상금이 있거든요. 이런 것도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자 빙고 이런 게 또 상금이 있어요. 뭐 300달러 이렇게.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잘 못하는 게 뭐예요? 한국말로 안 해요. 25 그러면 못 찾아. 어쨌든 간에 이런 게임도 같이 한번 해볼 수 있고요. 자, 이런 경매도 있고요. 그다음에 카지노도 조인이 가면 항상 돈을 따죠. 이렇게 카지노 가서 카지노도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공연 같은 게 있습니다. 밤마다 합니다. 2번 해요. 공연을 8시, 10시. 근데 원하는 시간에 가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댄스 이런 뭐 배우기도 있고 이런 게 되게 많습니다. 이렇게 아까 얘기했죠. 이렇게 가운데 행사를 이렇게 많이 합니다. 사람들 구경하고 이렇게.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식사를 볼게요. 우리 항상 먹는 게 중요하니까. 아까 이제 뷔페 레스토랑 2군데, 정산 2군데, 룸 서비스가 됩니다. 여러분이 룸에서 시켜 먹어 다 돈을 안 내요. 메뉴가 있거든요. 다 시켜 먹어. 그러니까 뭐 이건 24시간입니다. 밤에도 다 시켜 먹을 수 있어요. 뭐 맥주 시킬 수 있고. 그럼 여러분도 음료권을 갖고 계시는 분 돈 안 내잖아요. 그죠? 맥주, 피자, 뭐 치킨 이렇게 시켜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아침을 나는 너무 복잡해. 뷔페 사람 많아. 그럼 나는 안에서 베란다에서 우아하게 커피를 먹고 싶다. 그러면 미리 아침 식사 블랙버스트는 룸 서비스는 전화하면 너무 많이 시키니까 전날 주문해야 돼요. 이렇게. 여기 종이가 있거든요. 체크를 해. 먹고 싶은 메뉴를. 체크해서 이렇게 문 앞에 걸어 놓습니다. 몇 시에 배달하라. 그러면 룸 서비스 그때 딱 시간 옵니다. 그러면 뷔페 안 가고 여기서 물론 여기서 먹고 마음에 안 드신 뷔페 또 가시면 또 됩니다. 그러니까 룸 서비스를 그 아침에 그 바다에서 그 베란다에서 먹는 그것도 맛이 있어요. 느낌이. 왜냐면 위에 사람 많잖아요. 근데 요거를 거의 잘 못해요. 왜 못하는지 아세요? 모르니까. 저는 안 되잖아요. 미리 알려드리는 거.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건. 자, 우리가 크루즈는 모든 먹는 거 다 이게 다 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는 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포함되는데 돈 내는 게 딱 하나예요. 팁이 매일매일 줄 필요 없거든요. 팁이 안 주니까 아예 포함시켜 놨어요. 인당 하루 15달러예요. 인당. 그 8일이면 한 100달러에서 120달러 정도가 나중에 정산합니다. 정산을 할 거예요. 자동이에요. 자동만. 안 낼 수가 없거든요. 딱 자동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만 빼고는 돈 낼 거. 그리고 이제 유료 식당 있잖아요. 거기만 빼고 돈 낼 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음료수라든가 뭐 주스 이런 거 물 있죠. 물 특히 정말 돈을 냅니다. 다 냅니다. 술 같은 거. 근데 음료권을 구입하신 분도 있어요. 음료권이 인당 한 200불 정도거든요. 그럼 2명이 한 놈이면 400달러거든요. 구입하신 분들은 돈 안 내는 거죠.
그래서 음료권이 없으신 분들은 같이 가시면 돼요. 한 개만 먹는 게 아니라 뭐 3개, 4개 시킬 수 있으니까 없으신 분들 같이 옆에 붙어가지고 다니시면 돼. 그 맥주 같이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거의 음료권을 거의 다 구입했거든요. 거의 다 몇 분 빼고는.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다 음료를 마음대로 드실 수 있습니다. 자, 저녁 식사 메뉴입니다. 자, 저녁 식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처음에 에피타이저, 메인 식사, 그다음에 디저트, 그렇죠, 디저트. 이렇게 3종류입니다. 3종류를 시키셔야 돼요. 가면 질문을 해요. 웨이터가 뭐를 주게 돼요. 그러면 에피타이저 먼저 얘기하고, 그다음에 메인, 그다음에 디저트를 3개를 꼭 주문해야 됩니다. 근데 주문 메뉴장이 영어죠. 근데 중요한 게 그래서 우리가 그렇죠, 그렇죠. 아주 잘해줘요. 그래서 잘 모르시면 이렇게 넷이 앉아서 가지고 그냥 하나 시키시면 되고 골고루 같이 먹으면 됩니다. 이렇게 메뉴가 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같이 먹을 거예요. 같은 테이블 쪽에 이렇게 그룹을 할 거고 제가 해놓을 거거든요. 그러면 같이 뭐 그래서 우리가 좀 이따 좀 안내하겠지만 이렇게 구글 있잖아요. 구글 번역기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인터넷 안 돼도 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저녁 식사는 이제 보통 드레스 코드가 있거든요. 캐주얼은 뭐 아무나 입고 편하게 입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늘 뭐 그날의 화이트, 레드, 블루라도 이렇게 색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근데 의무상이 아니에요. 추천사항이야. 추천사항. 포멀하게 정장 입는 날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정장을 쭉 입고 오죠. 혼자 안 입으면 좀 그러니까 한 60% 정도 입고 와요. 40%는 말을 안 들어. 60%는 좀 이렇게 약간 즐기는 사람들은 있고. 그래서 자, 정장 이제 다른 건 문제 없겠죠. 정장일 때는 이제 보통 남자는 정장이나 세미 정장이나 턱시도 이렇게 하죠. 저 같은 경우는 많이도 안 하고 더우니까 그냥 턱시도 하나만 청바지에다 그냥 셔츠에다 이렇게 턱시도에서 약간 그냥 분위기만 하는 거죠. 그다음에 여성은 뭐 드레스 많이 있잖아요. 네, 편하게 드레스. 한복 입으신 분들 인기 많습니다. 한복 입고 가신 분들은 막 사진 찍자고 막 사람들이 막 외국 사람들이 막 왜냐면 여러분이 배를 타시면 우리가 가는 우리 팀 말고는 한국 사람이 거의 아시아 사람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복을 입으면 막 신기해하겠죠? 이렇게 저는 그거 안 좋아합니다. 남자분들 이렇게 입으신 분도 있고 저는 이렇게 또 안 입어요. 저는 약간 캐주얼 정장이 있습니다. 정장도 아니야 그냥 이렇게 입고 아니면 이렇게 식사 이렇게 정장돼 있나 이렇게 뭐 드레스 여자분들은 멋을 많이 냅니다. 여자분들은 뭐 이렇게 하십니다. 보통 멋을 내신 분은 드레스를 한 3개 정도 가져가시더라고요. 와우.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크루즈의 어플이 있어요. 여러분 MSC4Me라는 크루즈 어플이 있거든요. 이거가 들어가면은 이 크루즈 정보가 다 있어요. 일정표부터 시작해서 다 있어요. 영어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안내만 하는 거예요. 근데 굳이 이게 몰라도 전혀 문제는 없어요. 제가 있으니까. 우리 카톡이 있으니까 문제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거를 보실 수 있으면 편합니다. 일정도 다 있고요. 안내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운 받아가지고 본인 부킹 번호와 이름 쓰면 여기 로그인 되거든요. 그럼 모든 정보가 여기 다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구글 번역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구글 번역 무조건 이걸 가져가셔야 돼요. 다운 받으셔가지고 다운받는 거. 어떤 분이 질문을 이거 어서 구입하냐고 질문하시면 안 돼요. 핸드폰에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자, 다운 받으시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왜 좋냐면은 팝하고는 안 돼요. 팝하고는 왜 안 되냐면 구글 번역기는 이제 인터넷에 우리가 이제 로밍을 해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인터넷 되는데 배가 바다에 가면 인터넷이 안 돼요. 바다에 가면 이제 인터넷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연락이 안 되겠죠. 그러면 이제 팝하고는 인터넷이 안 되면 번역기가 안 돼요. 근데 구글은 인터넷이 안 돼도 오프라인 상태에서 번역이 돼요. 그래서 이걸 가져. 근데 이걸 되려면 자 오프라인 상태에서도 이게 되려면 다운을 받아가야 돼. 뭘 다운받냐면 영어하고 한국어를 다운받고 가야 됩니다. 이 언어를 다운받아 놓으면 인터넷이 안 된 상태에서도 이게 가능합니다. 그럼 이게 되면 되게 편하거든요. 일정표 있잖아요. 일정표를 그냥 이렇게 갖다 대고 보면 다 보이거든요. 그냥 이렇게 갖다만 대면 이게 한글로 자동 번역되기 때문에 되게 편해요. 예. 그래서 요 2개만 영어하고 한국어를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이 유럽 가시면 식당 가시면 여러분 좀 당황스러운 게 좀 많이 바뀐 게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코로나 이제 3년 동안 여행을 안 가고 이번에 여행 갔다 올 때 하나 바뀐 게 하나 뭐냐면은 메뉴판이 없더라고요. 식당에. 메뉴판이 다 없어졌어요. 뭘로 바뀌었냐면 이렇게
QR코드로 바뀌었어요. 메뉴판이. 다 있어. 나 이게 뭔가 그랬을 때 QR코드가 있어요. 메뉴판을 갖다 주지 않아요. 갖다 달라는 거 이게. 그래서 이걸 어떻게 사용하냐면은 되게 쉽던데 엄청 쉽더라고요. 카메라를 찍으면 돼. 카메라를 딱 이거를 찍잖아요. 내가 뭐 바코드 무엇을 다운받을 필요 없이 카메라를 찍으면 이렇게 링크가 생기거든요. 링크를 클릭하면 메뉴판이 딱 보이더라고요. 이건 인터넷 돼야 되겠죠. 이건 인터넷 돼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여행할 때는 전부 다 인터넷이 우리가 바깥에 있기 때문에 인터넷이 다 되거든요. 다 로밍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커피 시킬 때나 무슨 레스토랑 들어갔어 당황할 수가 있고 제가 미리 안내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었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크루즈를 탔어요. 이제 그 다음날 기항제 여행을 본격적으로 합니다. 이제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 칸을 갑니다. 깐을 가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깐을 갔을 때 뭘 하냐면 요 깐은 아까 해변만 구경을 해요. 이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여행을 좀 제대로 하려고 버스를 다 준비했죠. 그래서 우리가 깐만 구경하는 게 아니고 생폴 드방스하고 니스를 이렇게 들릴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 두 군데를 들리려면 버스가 없이는 못해요. 근데 크루즈에서는 이 두 군데 가려면 얼마냐면 $200 인당. 근데 우리가 버스를 빌렸기 때문에 큰 돈 안 들이고 이거를 할 거거든요. 가이드까지 다 붙여가지고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스를 빌려서 생폴 드방스, 니스, 그다음 칸느 도심 이렇게 우리가 구경을 할 겁니다. 이렇게 구경할 거예요. 식사는 우리가 이 니스에서 우리가 식사할 거예요. 이태리식으로 식사를 준비를 해놨습니다. 같이 할 거예요. 같이 식사에 다 포함됐어요. 여러분 돈 내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돈 내는 것은 같이 먹는 거 돈 안 내고 각자 먹는 것만 돈을 내는 걸로 했습니다. 원래는 모든 식사 돈 내야 되는데 이번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자, 그래서 여기를 갑니다. 이거 중세 말이 너무너무 예뻐요. 무조건 여기를 가는 데거든요. 여기를 우리가 갈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니스를 갈 거예요. 니스 해변 너무너무 예쁘죠. 여기 갈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칸에 와서 시내 구경할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칸을 그러니까 우리가 버스를 빌렸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구경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은 우리가 제노바에 갑니다. 제노바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시내가 되게 예쁜데 대부분 이렇게 제노바에 가면 시내 투어만 해요. 돈을 안 들이려고. 근데 우리는 여기가 제가 이 카몰글리라고 여기를 이제 가려면 돈을 들여야 되잖아요. 35분이니까. 근데 여기가 너무너무 또 예쁘거든요. 이게 이 해변이 진짜 기가 막혀요. 여기거든요. 이거를 구경을 해야 돼 사실은. 그래서 이번에 버스를 또 여기도 빌렸어요. 아예. 수영하실 분 하시고요. 괜찮습니다. 시간 2시간 정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를 갈 건데요. 여기 가서 이제 구경하고 그다음에 들어와서 제노의 시내에서 구경을 합니다. 가이드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할 거예요. 안내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내할 거고 이렇게. 이때는 자유식 할 거예요. 제노와 시내에서 조별로 식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를 사실은 제가 이번에 여행을 왜 이렇게 기획을 했냐면 이런 데를 제가 다 안 가본 데요. 다. 제가 가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다 가보고 싶어가지고 여행은 제가 가보고 싶은 데 가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다 가보고 싶어서 다 기획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가서 구경하고 또 자유롭게 그러니까 여기 가서 뭐 이제 조별로 구경하시다가 몇 시에 모였다가 모여서 우리가 다시 여기 제노아 시장에 들어와서 여기 시내 구경합니다. 이렇게 시내를 구경을 안내를 해놨어요. 어디 가면 좋겠다. 구경을 이렇게 여기 성당, 그다음에 전망대, 그다음에 까르발 거리, 페라리 광장, 박물관 이런 데를 구경을 여러분 하시면 돼요. 가장 사람들이 많이 구경하는 데를 제가 적어놨습니다. 이렇게 구경을 하고 들어올 겁니다. 그럼 이제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들어오면 이제 식사를 하겠죠. 샤워를 하고 식사를 하고 정찬을 먹고 또 밤에 이제 또 프로그램을 또 즐기는 거죠. 그리고 잠을 자면 또 다음날 이제 아침에 이제 여기 와 있는 겁니다. 라스펠치아에 와 있어요. 아침에. 그럼 또 아침에 7시에 도착돼 있죠. 그럼 밥 먹고 우리 9시 정도에 나가죠. 여기가 정말 저는 가보고 싶은 데였는데 라스펠지아인데 여기는 어디를 가냐면 여기 치켄테레라고 5개 이 해변 마을이 있어요. 절벽으로 된 마을이 있어요. 이 마을이 기가 막힌데 5군데를 다 갈 필요는 없고 가장 멋있는 게 이 3군데예요. 그래서 우리 3군데만 갈 거예요. 근데 시간이 되면 3군데 갈 거고 시간이 안 되면 2군데만 갈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는 건데 여기를 가는 방법은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여기 라스펠리에 도착하잖아요. 그럼 이 마을은 멀어요. 뭘 타고 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갈 때 가는 방법은 기차를 타고 가든가 아니면 차를 빌려서 가든가 아니면 페리를 타고 갈 건데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경치 보면서 가니까 좋겠죠. 근데 단점이 뭐냐면 위에서 내려서 밑에는 이 마을은 차가 못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한참 30분 동안 내려가야 돼. 그것도 다시 타러 올라가야 되잖아요. 시간이 많이 소비되고 엄청 피곤하겠죠.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이 페리 타고 가는 겁니다. 그 페리는 바로 마을에 딱 도착을 해요. 그러니까 시간을 아끼면서 편하게 구경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페리를 타고 갈 거예요. 페리 타고. 그래서 우리는 페리 타고 여기서 바로 앞에서 페리가 있거든요. 페리 타가지고 여기 1시간 정도 이동하면 여기 마나롤라에 도착합니다. 여기서 구경하고 다시 페리를 타고 다시 베르나차에 내려서 구경하고 밥 먹고 다시 10분간 가서 여기 가서 구경하고 여기서 쭉 1시간 한 30분 동안 페리 타고 돌아오는 겁니다. 이렇게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시간을 아끼면서 가장 많이 볼 수 있고 많이 안 걷고 피곤이 하지 않고 이렇게 이제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할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를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자유롭게 식사를 여러분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별로. 여기가 이제 이런 데죠. 이런 데죠. 너무너무 예쁜 데죠. 진짜 너무너무 예쁘죠. 이런 절벽에 이제 마을이 있는 데거든요. 여기 꼭 제가 가보고 싶었기 때문에 네, 이런 마을입니다. 이런 마을들을 우리가 구경할 겁니다. 색깔이 너무너무 예쁘죠. 이렇게 하고 이제 그 다음 날은 우리가 이제 기항지에 로마에 도착합니다. 로마는 이게 배가 항구가 이쪽에 있지 않게도 이 안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항구에 도착하면 시내까지 들어가는데 한 50분 걸려요. 이제 그러면 저희가 역시 버스 타고 갈 겁니다. 저희만 버스 불렀기 때문에 버스 타고 가서 도착하게 되면 제일 먼저 우리가 콜레세움에 도착하거든요. 로마는 시내는 차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콜레세움 도착해서 콜레세움을 구경한 다음에 우리가 여기 도착을 하죠. 콜레세움에 도착을 해요. 그럼 여기서 안에까지 구경을 할 거예요. 이게 안에를 구경하려면 표를 미리 예매를 해놔야 되기 때문에 예약해서 해놓고 안에 구경하고 나서 식사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는 시내 구경합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갈 거예요. 시내는 원래 로마는 걸어다니면서 구경하는 거예요. 다 걸었는데 또 피곤하시잖아요. 그래서 구경은 하고 걷는 건 차를 타고 밴을 다 돈 불렀어요. 이게 다 돈이거든요. 다 50유로씩 인당. 4명이 한 벤츠 밴을 탑니다. 그래서 쭉 이동하고 구경하고 이동하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시간을 아끼면서 구경 많이 하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페인 광장, 판테온, 트레이븐스, 콜레세움 다 이렇게 시내를 구경합니다. 이렇게 진시레일, 뭐 이렇게 트레비분스, 판테온 쭉 원래 걸어서 다니는 게 맞긴 맞죠. 그럼 하루 종일 걸려요. 근데 우리가 빨리빨리 이렇게 구경하려고 밴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스페인 광장 이렇게 구경을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로마를 오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날 하루 쉬는 거 이제 크루즈 데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푹 잠자도 됩니다. 종일 잠을 자도 되고 뭐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종일. 이때는 핸드폰이 안 되기 때문에 저를 찾을 수가 없어요. 알아서 그냥 노시는 거야. 그냥 알아서. 이제 적응할 만할 때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시고 싶으신 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에 이제 우리가 팔마섬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가 유럽에서 신혼여행지를 갑니다. 그러면 여기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쭉 여기 투어를 합니다. 이렇게 차를 불러가지고 발마드사 가고 그다음에 여기 사프라 여기 전망대 가고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소요리 해변 여기가 이제 신혼여행지입니다. 여기 해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수영을 할 겁니다. 이날은 수영을 충분히 하려고 그래. 수영복을 가지고 와서 여기서 우리가 여기가 이제 가장 여기 호텔이 있고 가장 신혼부부들이 가장 많이 오는 지역입니다. 소요리 해변 이쪽에서 우리가 수영을 할 수가 정말 이때는 여기서 좀 수영을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다음에 좀 시내 투어 좀 하고 투어하고 내가 호텔 들어오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하루가 끝나요. 이게 그래서 이번에 크루즈는 좀 바빠요. 여행지를 매일매일 가기 때문에 좀 바빠요. 좀 바쁩니다. 바쁘고 우리가 그래서 많이 그러니까 구경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들어오면 이제 하선 준비해야 돼. 내일기 때문에. 그러면 하선 준비는 뭐냐면 내가 돈 쓴 거 있잖아요. 정산을 해야 돼요. 그러면 밤에 이렇게 정산서가 옵니다. 방으로. 아니면 정산을 합니다. 정산을 하고 이렇게 그러면 방을 또 짐을 싸가지고 밤에 짐을 싸요. 싸가지고 11시 전에 방에 내놔야 돼요. 바깥쪽에 내놓습니다. 여러분 이걸 안 내놓으면 들고 나갈 수가 없어요. 배를 이렇게 배 타고 하는데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집을 내놓으면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어디로 모여라 몇 시에 이렇게 우리는 나갑니다. 그때 물론 제가 다 안내도 할 거예요.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러면 다 배를 내리면 9시에 우리가 하산할 것 같은데 우리가 9시 비행기잖아요. 밤 비행기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몬세라토를 갑니다. 요게 이제 뭐냐면 우리가 그 스페인의 가장 성스러운 성당인데 아니 수녀원이죠. 옛날에 가장 오래된 수녀원인데 TV 선전도 많이 나오고 하는 데인데 여기를 우리가 들려서 이때는 한식 먹을 거예요. 좀 한식이 그럴 테니까 한식을 먹고 공항에 갈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 갈 거예요. 여기는 그래서 우리가 스페인에서 가장 오래된 성당이고 특히 여기는 그 검은 성모 마리아상이 있어요. 이걸 보면 운이 좋다 그래가지고 나한테 좋은 기운이 되고 여기 사람들이 엄청 많이 갑니다. 사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가서 구경하고 뭐 밥도 먹고 다 해서 이제 끝나고 나면 공항으로 시간이 되면 아울렛 잠깐 들리고 시간이 안 되면 안 들리고 좀 하려고 합니다. 아울렛도 좋겠죠. 있으면 들리고. 네. 아울렛 좋아하시고 시간이 되면 아울렛 좀 들리고. 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돌아오시면 이제 여행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평생 정말 기억에 남는 행복한 여행이 되면 좋겠어요. 자, 준비 상표 볼게요. 자, 일단 기온을 볼게요. 날씨가 다 20도에서 28도. 여기 날씨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약간 좀 더울 거예요. 반팔을 준비하시겠습니다. 거의 초여름 날씨인데 한국 반팔 위주로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 긴팔 좀 필요하겠죠. 알아서. 그다음에 실내 크루즈는 또 추워요. 밥 먹을 때. 또 실내. 그래서 그다음에 실내는 추우니까 가디건 전부 준비하시고 드레스 정장 세미나 아까 말씀드렸고 야외 수영장 뭐 수영장 있어요. 수영복 준비하시고 운동화, 모자, 선글라스 알아서 준비하시겠죠. 주의사항은 유럽은 소매치기가 많습니다. 특히 제가 계속 안내할 거예요. 안내할 거고요. 자, 준비한 핸드폰 로밍 꼭 해야 됩니다. 로밍 안 되면 고화됩니다. 잃어버린 고화되니까. 그리고 환전은 여러분이 준비할 돈은 300에서 인당 500유로 정도 줍니다. 달러 말고 유로로요. 돈 쓸 일이 거의 없습니다. 어떤 분 이번에 제가 동부지에 갔다는데 해외 가는 거 100만 원씩 바꿔 하잖아요. 저한테 계속 그러면 언제 더 써요? 언제 더 써요? 계속 언제 더 쓰냐? 이거 계속 바꿔왔는데 여러분 돈 쓸 일 없어요. 뭐 쇼핑이나 한 게 없기 때문에 뭐 어쨌든 간에 인당 300에서 500유로 정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식사도 거의 포함이 많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돈 쓸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신용카드 하나 준비해 오셔야 돼요. 크루즈에 카드 등록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용카드 인당 하나씩 준비해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2인당 하나씩은 갖고 오셔야 돼요. 신용카드. 그다음에 기후 말씀했고요. 그다음에 전원은 똑같아요. 220V 똑같아요. 한국 똑같이 사용하시고요. 세면도구 가져오시면 됩니다. 샴푸, 비누, 수건 다 구비되어 있습니다. 드라이기 구비되어 있어요. 크루즈에, 호텔에 가져올 필요 없어요. 선크림, 치약, 개인 치약 칫솔을 가져야 됩니다. 그다음에 개인 화장품. 자, 음식물은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컵라면이 그리울 겁니다. 엄청 그립겠죠. 거기 한국 김치 이런 거 없습니다. 동양인이 안 타기 때문에 없습니다. 크루즈 음식이 풍부해요. 근데 한국 음식은 없어요. 그죠? 한국 음식이 그리울 수 있으니 필요한 분은 김치나 반찬 꼼꼼히 준비해 오시면 참 좋죠. 잘 준비해 오신 분들 인기가 많을 겁니다. 가지고 가서 뷔페에서 먹어도 되고 정찬 식당에서 갖고 먹어도 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그 대신에 김치 같은 거 준비해 올 때 이거 잘못하면 다 버립니다. 그래서 캔이 좋아요. 캔 김치 같은 거, 캔으로 된 거. 소주 준비해 오실 분들은 소주를 안 파니까 종이팩으로 준비해 오시고요. 종이팩 깨지지 않도록 종이팩. 음식물을 캐리에 전부 다 넣어서 붙이는 겁니다. 캐리에 또 붙입니다. 자, 상비약
감기약, 특히 감기약 준비하시고, 감기약, 해열제 같은 거, 이런 거 준비. 복용 중인 거 준비해 오시면 되고, 선글라스, 선크림 아까 말씀, 이렇게 준비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럼 다 준비가 끝났죠? 자, 준비 끝났어요. 마지막으로 하나 준비할 게 있죠? 꼭 준비할 게 있어요. 필수 준비자. 신나는 마음으로 오셔야 됩니다. 우중충하게 오시면 안 돼. 다 신나있는데 혼자 막 걱정 있다고 이러면 남들도 피곤하잖아요. 그죠? 그러시면 안 돼. 제발 부탁인데. 그럼 오지 마세요. 그냥 일을 보세요. 해결하세요. 한국에 남아서. 그죠? 해결해야지. 뭐 해결했다 막 이렇게 와가지고 혼자 있으면 어떡해. 그죠? 자, 두 번째. 우리는 함께 가잖아요. 여행은 자,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이제 20명이 가잖아요. 불편하죠. 왜냐면 나랑 성격이 안 맞는 사람도 있고, 그게 안 맞으면 그냥 개인여행 가서 혼자 가족끼리 제발 좀 오지, 이런 데 오지 마세요. 그러니까. 나 정말 부탁드리는데, 뭐, 안 맞다는 등, 그러면 왜 왔냐고. 돈 아끼려고 왔잖아요. 아니, 그럼 알아서 가야지. 돈 많이 들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돈 아끼면서 여행을 잘하려고 왔으니까 그런 마음의 배려가 있어야지. 그래서 서로 좀 이렇게 꼴배기신 거 있어도 좀 이해하고 좀 배려하는 마음으로 좀 따뜻한 걸 갖고 오세요. 네. 그래야 여행이 재밌는 겁니다. 네. 좀 불편한 거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요. 제가 얘기해요. 저만 믿으십시오. 예. 제가 더 어떻게 예. 하겠습니다. 싸우지 마시고. 제일 내가 안타까운 게 여행 가시잖아요. 싸워가지고 헤어진 사람 진짜 많아요. 여행 가서 헤어진 사람 진짜 많습니다. 왜냐면 민낯을 보니까 가서 이제 잠도 자고 막 하다 보니까 뭐 코를 곤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게 안 보이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뭐 밥 먹을 때 돈을 안 낸다는 등 뭐 어쨌든 간에 뭐 자 여러 가지 불편한 여러분이 서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만 믿으십시오. 제가 예,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렸고 이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제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받을게요.